오늘도 재미있는 뉴스만 골랐어. 꼭 듣고 투자해. 1. 미국 삼성 SK 숨통은 열어주지만 족쇄는 단다. 오늘 소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성장을 막기 위해 장비 수출을 제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일부 장비 반입을 연 단위로 허용하겠다고 검토 중입니다. 숨통은 트였지만 문제는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고장난 장비를 당장 교체해야 하는데 1년 단위 허가로는 공장 운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살려주되 완전히 자유는 주지 않겠다는 신호죠. 투자자라면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엔비디아 흔드는 맞춤형 AI 칩 한국에 기회 올까? 지금 AI 시장의 제왕은 엔비디아죠. 그런데 구글, 메타, 오픈AI 같은 빅테크들이 독자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AI는 브로드컴과 14조 원 규모 계약을 맺고 자기들 서비스에 딱 맞는 맞춤형 AI 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흐름이 왜 중요할까요? 엔비디아 칩은 비싸고 공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칩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거죠. 여기서 한국 기업 삼성전기, LG이노텍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칩에 꼭 필요한 기판과 부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AI 시장의 경쟁 구도는 엔비디아 독주에서 다극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곧 한국 부품사의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3자율주행 특허, 한국은 왜 뒤처졌을까? 자율주행 시장, 단순히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상 특허 전쟁이에요. 미국 웨이모, 중국 바이두는 연구 성과를 바로 특허로 묶어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0년째 특허 출원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기술은 있어도 권리가 없으면 남의 땅에서 장사하는 꼴이 되죠. 웨이모가 가진 핵심 특허 하나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우회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즉 한국의 자율주행은 기술력뿐 아니라 지적재산 전략이 부족한 겁니다. 투자자라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특허 확보 여부를 꼭 챙겨봐야 합니다. 4. SKT, 일본 국민 앱에 AI 깃발 꽂다. SK텔레콤이 일본 국민 캘린더 앱 타임트리에 20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일본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쓰는 인기 앱이죠. 여기에 SKT가 만든 AI 에이전트 ADAS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투자라기보다 AI를 해외 서비스에 실제로 심어보는 첫 사례라는 점이 큽니다. 통신회사를 넘어 글로벌 AI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핵심은 생활 필수 앱에 AI를 심어라입니다. SKT가 일본에서 성공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AI 서비스 해외 확장력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5. LG화학, LG엔솔 지분으로 3조 원 현금 마련.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담보로 최대 3조 원을 조달합니다. 석유화학 업황은 부진한데 신사업 투자는 계속해야 하니 현금이 급한 거죠. 이번에 활용한 방식은 PRS라는 파생 계약인데 지분을 맡기고 조건부로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LG엔솔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지분이 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LG화학이 미래 성장에 투자하기 위해 판을 키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트럼프, 러시아 두 번째 제재 카드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2차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러시아만 때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에서 판다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서방의 압박이 커질수록 러시아와 중국은 더 밀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시장이 다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7비자 풀어줄게, 대신 기술 내놔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문 인력 비자 발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분명합니다. 미국인을 훈련시키라는 거죠. 사실상 한국 기술 인력을 불러와 미국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관계 좋다고 말하지만 속으론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동맹국 기술까지 끌어오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 싸움의 연장선으로 봐야 합니다. 8. 투자기업 70% 공장 멈출 위기.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무려 70%가 공장 건설 지연, 비용 폭증을 우려한다고 답했죠. 핵심 인력을 못 보내니 공정 세팅이 멈추는 겁니다. 기업들은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책 변화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전략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9. 한국 SMR 세계 10위권 진입.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 국제평가에서 세계 10위와 13위에 올랐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에 1000기 이상 도입될 전망이고 시장 규모는 무려 933조 원에 달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투자자라면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이 기술이 실제로 수출과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10. 보급형 전기차 전쟁, 유럽이 새 무대다. 유럽에서 열린 IAA 모터쇼, 주인공은 바로 보급형 전기차였습니다.
폭스바겐은 4천만 원대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고 BMW 벤츠도 중저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차도 아이오닉2를 공개했죠. 왜 이런 흐름이 생겼을까요? 미국 시장은 관세와 보조금 문제로 매력이 줄었고 중국은 이미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럽으로 몰린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싸고 좋은 차를 누가 빨리 내놓느냐가 승부처가 될 겁니다. 10일 퇴근 후 연락금지, 기업의 새로운 고민. 이유가 연결 차단권을 법제화하려 합니다. 즉 퇴근하면 회사 연락을 안 받아도 되는 권리죠. 노동자들은 좋아하지만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아웃소싱입니다. 유럽에서 밤이 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인력이 이를 이어받는 시기죠. 이제 노동 규제가 강화될수록 아웃소싱과 BPO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규제는 위험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궁금하면 꼭 들어가 봐.